네, 김진재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여러 나라의 성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 나라의 성장 중에서 이쪽에 있는 내용들에서 좀 더 추가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결혼 관계된 내용까지 좀 말씀 좀 드렸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장래 풍속과 관계된 그런 내용을 한번 같이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장래. 자, 부여 같은 경우에는 순장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순장. 그러니까 사람을 산채로 묻는다. 이런 개념인데요. 나름대로 왕권이 좀 약하긴 했지만 그래도 왕에 대한 나름대로 그런 것들을 좀 해주는 거죠. 자, 순장. 이게 나중에 뒤에 가면 특히 삼국사기의 지증왕편에 보면은 순장을 법으로 금지했다. 이런 내용이 이제 노동력이 상당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당시에 순장을 금지시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게 이제 시험에 요즘에 자주 나오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면 순장을 법으로 금지시켰다는 그건 나중에 뒤에 가서 나오는 얘기고 이 순장이라고 하는 거를 부에서는 했다라고 하는 걸 기억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왕이 죽으면 왕 밑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이제 산채로 묻힌다라고 하는 내용이고, 자, 고구려는 뭐 그냥 금과 은을 함께 묻어줬다. 뭐 이 정도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옥저 같은 경우에, 자, 이 경우에 또 하나 우리가 기억을 좀 하셔야 될 게, 이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 뼈를 나중에 이렇게 좀 가매장을 했다가 그걸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목곽에다가 좀 담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형제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가족 공동 무덤을 만든다라고 하는 게 특징 되겠습니다. 가족 공동 묘 이런 개념. 그래서 목곽 옆에다는 또 쌀도 뭐 달아두기도 하고 맞죠? 그런 식으로 좀 하는 그런 형태가 이제 지금으로 치면 좀 뭐라 해야 될까요? 납골당 이런 거 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골장제 이런 용어를 좀 쓰게 됩니다. 자, 그럼 동해는 뭐 특별히 없고요. 사만도 특별히 없으니까 여기에서 이 용어 순장이라고 하는 용어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골장제 이런 용어를 좀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제천행사라고 하는 걸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한번 좀 나타내 볼게요. 제천행사라고 하는 거는 특히 1년 중에 제일 부유할 때는 언제입니까? 그렇죠. 추석 때가 제일 좀 풍요롭죠. 뭔가 오곡이 다 연글고 막 이렇게 되니까 이때 이제 제천 행사를 주로 하는 거는 생스기빙 데이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우리가 한번 좀 나눠 볼게요. 자, 나의 동무가 부영 아파트 12층에 사는데 고동을 즐겨 먹었다. 이렇게 좀 하나 좀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부여에서 그 다음에 고구려에서 그 다음에 동해에서, 그다음에 삼안에서, 옥저 빼고 이런 제천 행사들이 좀 있었는데 실제로 부여 같은 경우에는 영고라고 하는 그런 제천 행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부영 아파트 요렇게 좀 기억을 좀 하나 해주시고 이게 이제 12월 달에 하는데 나머지는 10월에 하지만 여기 산양대와 같이 12월 달에 해서 12층에 요렇게 좀 외워달라고 말씀 좀 드리는 거죠. 그리고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동맹이라고 해서 이 제천 행사를 하게 되는데 나름대로 요건 이제 10월 달에 하는 그런 제천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맹과 관계된 행사를 한번 좀 뽑아보면은 이 동맹은 이제 국동대열 나라의 아주 중요한 그런 산에 동굴이 있는데 여기에서 시조신과 그 다음에 이제 유아 부인에게 제사를 좀 지냅니다. 시조신이 누구냐면 주몽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아 부인이 이 주몽의 엄마를 말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게 국동대열 이런 데서 좀 제사를 지냈고 그리고 이 동맹이라고 하는 건 10월 달에 한다. 자, 그래서 고동 소라보다 좀 작은 것 중에서 이쑤시개로 이렇게 떼서 먹는 그죠? 이런 것 좀 기억을 좀 해주고 자, 그 다음에 동해 같은 경우에는 동무 이렇게 좀 외워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무천이라고 하는 행사를 하게 되는데 술과 뭐 그 다음에 밤샘도 하고 술도 마시고 뭐 밤샘도 하고 이런 것도 이제 10월에 하는 그런 내용이고 삼안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하게 5월제가 있고 10월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5월제는 씨 뿌리는 거고 결국 10월 때는 추수를 하는 이런 형태. 이걸 우리 대표적으로 단오라든지 그다음에 10월제는 뭐 나름대로 계절제 이렇게 얘기를 좀 하게 되는데 이 단오를 다른 말로 또 수린날 이렇게도 좀 부르고 단오 그다음에 계절제 이 두 가지 표현이 씨 뿌리고 추수하고 이런 개념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제천 행사 말씀 좀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씩만 좀 더 말씀 좀 드리면은 특히 이런 용어가 나옵니다. 형사취수제. 그럼 형이 죽고 나면은 형수를 동생이 데리고 산다. 전쟁이 좀 많이 일어나는 그런 고구려라든지 그 다음에 부여에도 이런 형태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수를 데리고 사니까
형수가 재혼하면 우리 집 재산이 다 날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책화라고 하는 거. 요것도 이제 시험에 자주 출제가 돼서 설명을 좀 드립니다. 책화. 책화는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나름대로 책상이 이렇게 옛날에 제가 다닐 때는 이렇게 녹색 책상에 이렇게 두 명이 같이 앉아가지고 있는데 여기 중간에 보면 여기 누군가가 라인을 그어놨어요. 맞죠? 넘어가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거를 짝꿍하고 같이 막 나름대로 암암리에 거래를 합니다. 그죠? 그리고 넘어가면은 뭐 나름대로 뭐 뭔가를 물린다 이런 거 있죠? 아니면은 뭐 손을 자른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요게 바로 이 책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동해 겁니다. 동해과. 동해 시족사회의 전통. 그러니까 넘어가면 물린다. 이런 책화 개념도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특산물 개념으로서 동해 같은 경우에는 단궁, 그냥 과하마, 그 다음에 이제 반어피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단궁이라고 하는 개념은 박달나무로 만든 활입니다. 그러니까 과하마는 희포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과하마는 과일을 따서 먹을 정도의 포니, 조랑말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반어피가 바다 표본 가죽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특산물들을 남녀로 팔았던 건 동해 얘기였고요. 그리고 옥저 같은 경우에는 소금이라든지 어물이라든지 삼배 이런 것들을 조공으로 나름대로 고구려에게 이런 것들을 바쳤다라고 하는 것도 같이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얘기들 말고요. 뭐 철을 나름대로 서만은 많이 수출을 했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금방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들을 여러분 좀 정리를 잘 해주시면은 이 철기국가 표에서 나름대로 철기국가 틀에서 한 문제가 보통 출제가 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잘 좀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